이번 영상에서는 2종 금속 용접 카본 파이프에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봉을 이용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파이프 사이즈는 내경이 2.5인치죠. 2.5인치고요. 외경이 3.5인치, 3.5인치입니다. 이 경우에 스케줄은 160입니다. 이렇게 모재가 결정이 되면 이제 태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용접사는 브릿지텍이나 루트텍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이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브릿지텍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랜 기간 알버타주에서 브릿지텍에 익숙해 있다가 BC주에서 3년 전에 일을 할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때 유년에서 파이프 시험을 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당연히 하던 대로 브릿지텍으로 태클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관이 나이든 검사관이었는데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테크냐고 하면서 루트텍을 해야 된다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때 저도 그 검사관이 놀란 거 이상으로 깜짝 놀랐죠. 그때가 브릿지텍하고 루트텍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된 첫 계기가 되었고요. 당연히 브릿지텍이 루트텍보다 월등하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차이점이 뭔가. 또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25년도 3월까지 동부의 온타리오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나이든 검사관이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은퇴를 하는 나이였었죠. 근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브릿지텍을 했더니 루트텍으로 바꾸라는 거죠, 전부. 보통 이럴 경우 검사관들이 용접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건 루트텍 밖에 없는데 왜 이 브릿지텍을 넣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럴 땐 제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부터 내 세상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확 전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검사관이 저한테 개 무시를 당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그 전에 경험했던 온갖 서러움들이 다 생각나면서 말빨이 풀리게 되는데요. 너 브릿지텍하고 루트텍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점잖게 한마디 물어보면 그 질문 하나로 이제 저한테 한 방 먹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살살 피하면서 온순한 양이 됩니다. 이 매일같이 철을 다루는 터프한 세계에서는 그에 맞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절대 기죽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많은 상황들에 놓여 있으면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기술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상당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루트라는 원래 단어는 뿌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뿌리라는 영어 단어가 용접에서 쓰일 때는 제일 처음에 뿌리가 되는, 즉 비드를 처음 쌓는 그 부분이 루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되는 부분에 테크로 사용하는 것이 루트 테크입니다. 그러니 루트 테크를 놓게 되면 루트에 손상이 가해지겠죠. 거의 대부분 짧은 구간 용접을 하고 끊게 되면 끝나는 부분에서 크랙이 생깁니다. 바로 이 루트텍의 최대 단점이 열 팽창 수축 때문에 생기는 크랙입니다. 그래서 루트테크가 빠르긴 하지만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브릿지테크는 루트를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루트 패스에서 발생하는 크랙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캐나다에 있는 이 규정을 보면 특별히 루트텍을 써라, 브릿지텍을 써라
이러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테크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도 병행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코드인 ASME 섹션 9 코드와 캐나다의 코드인 CSA와 CWB에서 원자력이나 고압 배관 관련한 작업에 있어서는 ASME 코드 섹션 9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루트 테크는 구조물이나 파이프라인에 사용되게 되고, 원자력이나 정밀 고압 배관 같은 경우에는 브리치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영국, 캐나다가 브리치테크라는 개념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1960, 70년대에 원자력 석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고압 배관을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특히 원자력 배관에서 루트텍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겼을 때 그 전체 라인을 다 교체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브리치텍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브리치텍을 모르고 원자력에서 일하는 그 검사관이라는 사람조차도 루트텍으로 해야 된다고 다 바꾸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접을 하실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꼭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태그의 숫자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를 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태그를 하면 용접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2, 3인치 되는 작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3군데를 하고요. 그 이상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4군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저는 지금 4군데의 태크를 뒀습니다. 이제 이 완성한 3군데의 그 갭 사이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가면서 용접이 잘 될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갭의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갭이 약간 좁아진 데는 위쪽의 포지션으로 정하고, 갭이 약간 넓어서 용접 와이어가 잘 들어가고 관통이 되는 부분을 먼저 시작 부분으로 잡고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테크가 됐으면 6G 위치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백 폴즈를 할 수 있는 지그를 끼워 주고요. 원래 스테인레스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이유가 부식에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스테인리스를 공기 중에서 그냥 용접을 하게 되면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것을 영어로 슈거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설탕의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슈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인리스에 슈거링이 생기면 부식의 저항력이 강한 스테인리스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펄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퍼징을 할 때 이용되는 가스가 알곤이나 질소가스를 쓰는데, 질소보다는 알곤을 이용하는 이유가 공기보다 알곤가스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소도 무겁기는 하지만 거의 공기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호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이 가스가 공기로부터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이 날아가 버리면 그 보호막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티그 용접을 할 때는 알곤가스로 백펄징을 합니다. 물론 토치에서 나오는 가스도 알곤가스이고요. 저의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에도 알곤가스를 얘기하면서 불활성 가스라서 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불활성 가스라고 하는 말은 불이 붙고 안 붙고의 가연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스의 종류가 금속과 반응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플럭스코어에 사용되는 CO2 가스는 활성가스입니다. 그런데 불은 붙지 않죠. 그래서 불을 끄는 소화기에서도 사용하는 가스가 바로 이 CO2 가스입니다.
기호로 O2라고 하는 이 산소는 활성가스이죠. 그리고 이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또 이 산소가 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시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접에 있어서의 산화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산소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백퍼징을 해서 이 산화막을 제거를 하고 가스로 보호를 하게 되면 화학적 반응을 없애기 때문에 원래 금속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용접이라는 것이 모르고 하면 힘든 노가다가 될 수 있겠지만 알면서 하면 알면 알수록 과학입니다. 과학이긴 하지만 힘든 과학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무 많이 권장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파이프 안쪽을 알곤가스로 채우기 위해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가지고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는 곳을 전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그로 연결된 이 조그만 두 개의 파이프 내부를 알곤 아트모스피어라고 하는 알곤 대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알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알곤가스가 아래쪽에서부터 공급이 되면 공기보다 무거운 알곤은 파이프 내부에서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공기는 계속 밀려나면서 밖으로 배출될 겁니다. 조금 전에 파이프 내부가 알곤으로 가득 찬 상태를 알곤 애트모스피어, 대기 알곤 상태라고 또는 알곤 대기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려면 내부에 있던 산소가 전부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밀봉을 하는데 맨 윗부분에서 산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거나 틈새를 만들어서 산소는 빠져나가고 알곤은 계속 쌓여질 수 있는 정도로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곤은 무색, 무치, 무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색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는 감지가 어려운 가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에서도 이 알곤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알곤가스 사용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곤으로 백퍼징을 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백퍼징이 된 상태에서 알곤가스를 사용하는 티그 토치를 이용하여 백비드를 내는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